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24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요 금속 칼륨하고 요 탄산가스가 반응을 할 때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삼유화물의 금수성 물질 요 칼륨하고 CO2하고 반응이 되면 K2CO3 탄산 칼륨이 생기고요. 요 가연성 물질인 탄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유화물인 요 금수성 우연물인 요 칼륨에 CO2 소화약제를 방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요 칼륨하고 CO2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요 가연성 물질인 탄소를 갖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CO2를 방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반응식을 완결을 해주려면 각 몰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몰수 지금 맞추려면 그냥 눈으로 맞추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K의 몰수를 우리가 A, CO2의 몰수를 B, 그 다음에 탄산 칼륨의 몰수를 C, 그 다음에 탄소의 몰수를 우리가 D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자, 칼륨을 한번 보죠. 자, 칼륨은 A는 A쪽이 E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를 보죠. 탄소는 여기 B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하나에다가 C 플러스 요 D도 하나죠. 그 다음에 산소죠. 자, 산소는 자, 왼쪽이 CO2가 두 개니까, O2가 두 개니까 2B죠. 자, 오른쪽에 산소가 3C. 자, 그럼 어느 하나를 1로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C를 1로 가정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C를 1로 가정을 하면 A는 그대로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산소 같은 경우 C를 1로 놓으면 2B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B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미지수 D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B가 지금 2분의 3이죠. C가 1이죠. 는이죠. 여기 는. 1 플러스 D죠. 그럼 여기서 D는, 요게 2분의 3이 나오려면, 요게 1이 2분의 2니까, D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2분의 1. 보시면 다 분수가 나오니까 다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A에다가 2를 곱하면 4가 되는 거고, B에다가 2를 곱하면 3, C가 1이니까 2를 곱하면 그대로 2, D는 1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A는 4라는 거죠. 4K. 자, B는 3몰의 CO2, C는 2몰의 탄산칼륨, 탄소는 여기 1몰이 나오니까 1은 안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식은 4몰의 요 칼륨하고 3몰의 이산화탄소, 2몰의 탄산칼륨, 1몰의 탄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속 칼륨하고 금속 나트륨은 항상 사촌관계이기 때문에 뭐 반응식이나 성질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 칼륨하고 요 나트륨은 삼유연물의 금수성 물질로서 물과 반응이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속 칼륨, 요 놈은 파라핀, 경유, 등유 속에 저장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다음에 요 황린하고 요 이항화탄소, 요 놈은 물 속에 저장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정전기를 갖다가 방지하는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접지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공기 중에 있는 이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하는 방법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를 하는 방법, 공기 중에 있는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하는 방법,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제2류연물하고 혼재가 가능하고, 자, 2류연물하고 혼재가 가능하고, 또한 5류연물하고도 혼재가 가능한 우연물을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혼재 기준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혼재 기준은 1류, 2류, 3류, 그다음에 4류, 5류, 6류죠. 이건 혼재가 가능한 거죠. 별도로 2류하고 4류, 5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한 거죠. 자, 문제에서는 2류 연물하고 혼재가 가능하고, 자, 2류하고 혼재 가능한 게 몇 류예요? 5류 연물이죠. 그 다음에 5류 연물하고 또 혼재가 가능한 거, 5류 연물하고 혼재가 가능한 거 4류 연물이죠. 여기 또 2류하고 혼재가 가는 게 또 4류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2류하고 5류 다 혼재가 가능한 우연물은 요거 4류 연물이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류 우연물이 되는 거죠. 2류하고도 혼재가 가능하고 5류하고도 혼재가 가능한 건 4류 우연물이 있는 거죠.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상호 간의 간격 몇 미터 이상 유지해야 되는지 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이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 이 안에 옥내 저장 탱크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죠. 자, 옥내 저장 탱크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 옥내 저장 탱크하고 탱크 전용실 외벽과의 사이, 이게 탱크 전용실이라고 하면은 요 외벽과의 그 거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거리는 0.5m 이상이죠. 물음 2번 옥내 저장 탱크 상호 간의 간격, 이 옥내 저장 탱크 사이의 요 간격도 0.5m 이상이죠. 그래서 옥내 저장 탱크하고 탱크 전용실 요 벽과의 거리 0.5m 이상, 그 다음에 옥내 저장 탱크 상호 간의 간격도 0.5m 이상.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이죠. 요거는 지정 수량의 요 40배 이하가 돼야 되는데, 요 사석유류하고 요 동식물 유류 외의 사료연물. 자, 사석유류하고 동식물 외는 뭐가 들어가요? 삼석유류하고, 일석유류, 특수인화물부터.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요 놈은 수량이 2만 리터를 갖다가 초과할 때는 2만 리터까지 용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밸브 없는 요 통기관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요 밸브 없는 통기관의 기준을 보면은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다 이제 뭐 탱크를 갖다가 하나 설치한다 가정을 하면 여기에 통기관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통기관을 갖다 설치할 경우에는 창문이나 아니면 출입구의 계급으로부터, 여기가 창문이면 여기 몇 미터?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면으로부터 통기관 선단까지 요거 4m 이상 간격 유지해 줘야 되죠.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우연물 탱크에 설치한 통기관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또 요 통기관의 직경이죠. 요 통기관의 요 직경. 요건 3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 여기에다가 인화 방지 장치 구리망 등으로 설치하라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요 인화성 고체에 정의를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인화성 고체,
제1위험물이죠. 요놈은 고형 알코올이 대표적인고요. 고형 알코올, 네, 또는이 아니고 그 밖에죠. 요놈은 고형 알코올, 예, 그 밖에 1기압에서 예, 인화점이 40도씨 예, 미만인 것.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인화성 고체라는 것은 고형 알코올, 예,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예, 40도씨 미만인 고체. 이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해설에 오염물의 그 판단 기준, 이것도 가로넣기로 많이 나와요. 유황은 예,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만 말하고, 순도 측정에 있어서는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하고 수분에 한한다는 거. 철분에 대한 정의도 잘 나오죠.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 제외. 그다음에 요 금속분, 요것도 가로놓기로 잘 나와요.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분말, 구리분, 니켈분 150 마이크로체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 제외. 마그네슘 제외하는 거 2mm라는 요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육류염물은 요 과산화수소가 농도가 36 중량 % 이상만 육류염물, 여기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염물 판단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6번 가죠. 자, 문제 6번은 벤젠핵의 요 수소 한 개가 아민기로 한 개가 치환된 것에 화학식을 쓰라는 거죠. 자, 벤젠이라는 것은요, 탄소가 이 6개가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게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이죠. 요 각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연결된 게 이게 벤젠이죠. 그래서 벤젠은 C가 6개고 H가 6개. 이거 우리가 벤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매번 이걸 그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걸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자, 벤젠은 이렇게 표시하게 하자. 그래서 이게 C가 6개, H가 6개. 벤젠의 도식이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벤젠 핵에서 요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아민기가 들어갔죠. 아민기라는 것은 어떤 레디칼의 NH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밀어내고 여기를 뭐가 들어갔냐? 여기로 NH2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벤젠 고리에 수소를 하나 밀어냈으니까 여기에 NH2가 된 거죠. 여기는 다 CH가 있는 건데 표기를 안 한 거예요. 여기 다 CH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탄소는 그대로 있는 건데 수소만 아닌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땐 그걸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C가 몇 개예요? 6개 그대로 있죠? 하나, 둘, 여기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H는 5개고 NH2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닐린이라는 거죠. 아닐린. C6H5NH2. 아닐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C6H5NH2. 다음 문제 7번 가죠. 자, 문제 7번은 여기 불건성류를 갖다가 모두 선택해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식물 유류는 제4류 오염물인데 구분이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인데 요 나누는 그 기준은 요 요드 값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성류는 요드 값이 130 이상,
반건성류는 100 이상 130 이하, 불건성류는 100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는 좋은 방법은요, 요 건성류는 아들이 5회를 하면은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요 건성류는 아들 5회예요. 그래서 아는 아마인류, 들기름, 오동기름, 해바라기 기름, 정어리 기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반건성류. 자, 요 반건성류는요, 옥살콩, 그 다음에 청채면, 참이죠, 참. 그래서 옥수수기름, 쌀겨기름, 콩기름, 청어기름, 채종류, 면실류, 참기름. 그 다음에 요 불건성류죠. 그래서 불건성류는 돈우고, 그 다음에 올피, 땅파미야.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돈지, 우지, 고래기름, 올리브기름, 피마자유, 땅콩기름, 팜유, 야자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야자유 나왔는데, 이 야자유는 불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불건성류. 그 다음에 아마인유. 아마인유는 건성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해바라기 기름. 해바라기 기름 건성류에 해당이 되죠. 자, 피마자유. 피마자유는 불건성류. 그 다음에 올리브유. 올리브유? 불건성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불건성류니까 요 야자유, 그 다음에 여기 피마자유, 올리브유, 요 세 가지가 불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식물 유류에서 요드값에 따른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는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위험물 취급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자동차 등의 인화점 몇 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요 자동차 등의 그 원동기, 엔진을 갖다가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요 기준은 인화점 40도씨 미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주유 취급소,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 기준인데요. 자동차 등의 요 위험물, 인화점 4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니트로그리세린의 화학식을 쓰라는 거죠. 자, 니트로 글리세린이에요. 자, 니트로 글리세린인데요. 요 니트로라는 것은 우리가 NO2죠. 그래서 요 글리세린은 CH2OH, CHOH, CH2OH. 요게 글리세린이죠. 그래서 요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것은 요 글리세린 CH2OH, CHOH. 여기서 요 수소를 갖다가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니트로기가 들어간 거죠. 즉 NO2가 1로 들어간 거예요. 치환이 된 거죠. 자, 그럼 화학식은 C가 3개죠. 그 다음에 H는 5개죠. ONO2죠. 요게 몇 개예요? 3개인 거죠. 그래서 요
니트로그리세린의 요 화학식은 글리세린에서 NO2가 3개가 H가 빠져나가고 NO2로 치환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니트로글리세린은요, 오류연물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니트로글리세린은요, C3H5, 요 OH, 요 3개죠.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이죠. 니트로가 아니고 글리세린. 여기에다가 3몰의 HNO3, 예, 질산을 갖다 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 탈수를 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황산 집어넣어서 니트로 요 글리세린이 생기고요. 3몰에 예, 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진한 황산이 탈수시키는 거죠. 이 반응식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으면 좋아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이氧화탄소 CS2죠. 자, 요놈이 완전 연소예요.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생성되던 기체는 CO2하고 예, SO2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S가 2개니까 여기 2를 해줘야 되겠네요. 탄소는 하나씩 서로 같죠. 자, 산소는 반응 후가 4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반응식이 이제 완결이 된 거죠. 여기가 지금 4개, 6개네요. 3몰이 들어가야 되네요. 3몰. 3몰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2몰이 되는 거고. 자, 생성되는 요 기체 모두 몇 리터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생성되는 기체는 CO2, 요거 1몰이죠. 1. 우리가 안 쓰는 거지. 1몰. 여기 SO2 2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M분의 WRT죠. 여기서 생성되는 요 기체의 부피 V는 PM분의 WRT에다가 여기다 뭐를 곱해줘요? 생성되는 기체 몰수를 곱해줘야 돼요. 생성되는 이 기체의 몰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반응 물질은 항상 1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지금 다행히 여기 지금 CS2가 1몰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게 2몰이면 다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데, V가 지금 리터로 물어봤죠? 자, 요 V가 리터면, 요 W가 g인 거죠. V가 리터면. 그래서 지금 12kg는 g으로 환산하면 1kg이 10의 3승 g이죠. 그래서 kg 없어지니까 12 곱하기 10의 3승 g이 되는 거죠. 즉 12,000g이에요. 12 곱하기 10의 3승 g이 되는 거죠. 자, R은 기체상수 0.082. 자,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기준 온도 100도가 되는 거죠. 자, 압력 P는 1기압. 자, 분자량 CS2의 분자량이에요. 자, 탄소의 원자량 12죠. 그 다음에 황의 원자량은 여기 32죠. (32가) 이게 2G죠. 그래서 64 하면 76이 돼요. 자, 그럼 황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수, 엘리, 배붕, 탄, 질산, 풀, 네, 나, 마, 알규인, 황. 16번이에요. 짝수죠? 그럼 원자량은 2배죠?
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의 원자량은 32죠.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원자 번호는 20번까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7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터를 계산하면 4829.37인데 중요한 게 있죠. 생성 기체의 그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 기체의 몰수는 지금 여기 SO2하고 CO2하고 해서 이게 3몰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1몰이 된다고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 3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기체 몰수 요 3몰을 곱해줘야 요 4829. 아마 37리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성 기체 몰수 요 3몰을 갖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교재에 지금 오류가 있어요. 여기가 1몰이 아니고 요게 3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11번 가죠. 자, 11번은 여기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돼서 산소를 발생하는 화학식. 자, 과산화수소는 육류연물이죠. H2O2죠. 자, 이게 분해가 되면 물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O2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전에 수소 2개 맞고 산소가 2개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줘야 반응식이 완결되는데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분해가 되면 H2O니까 2몰이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 2 곱하면 그대로 1이니까 O2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반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 이렇게 하면 쉽게 여러분이 완성해 주시면 되고, 또 요 과산화수소는 육류연물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거 인산하고 요산이 안정제로 분해 안정제로 첨가가 된다는 거. 또 저장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막에 사용한다는 거.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 이상만 우연물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12번 가죠. 자,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어떤 것을 제거 통제해서 소화하는 것인지 3요소 중에서 해당되는 거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있죠. 그래서 1번 여기 제거 소화는 뭐를 제거한 거냐? 요 가연물을 갖다 제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질식 소화는 산소의 산소를 차단시키는 거니까 바로 요 산소를 갖다가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질식 소화는 산소를 통제해,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13번은 인류연물의 요 지정수량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인류연물. 자, 인류연물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죠.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하고 중크롬산염류. 자, 지정수량은 1호천이죠. 1호천. 그래서 1은 요게 100kg, 5는 요거 500kg, 1000은 1000kg죠. 위험 등급은 요게 아염과 무가 1등급, 부진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죠. 그래서 1번 가번에요. 브롬산염류.
브롬산 염류는 500kg가 되는 거죠. 중크롬산 염류는 1000kg가 되는 거죠. 다는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100kg. 요 50이 요게 잘못된, 이게 제가 좀 잘못했네요. 요게 지금 그 이류를 제가 써놨네요. 아염과 무, 요거 5월 31일이죠. 5월 31일이죠. 그래서 아염과 무가 여기 50kg, 부질료가 300kg, 과중이 1000kg죠. 그래서 지금 다는 여기 무기 과산화물, 요거 50kg죠, 50kg. 그 다음에 아염소산 염류, 지정수량 50kg. 제가 좀 이류하고 인류 좀 착각을 했는데,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자부 0으로 정하는 거 있죠? 행정안전부, 행안부. 요 행안부 0으로 정하는 것이 요 과과크, 아염, 퍼퍼차. 머리 글자 이용한 거죠. 그래서 과는 과요드산 염류, 과는 과요드산, 크는 크롬, 납 또는 요드산화물, 그 다음에 아는 아질산 염류, 그 다음에 염은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퍼는 퍼옥소 붕산 염류, 퍼옥소 이황산 염류, 차아 염소산 염류.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면 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것도 별도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4번 가죠. 자, KClO3. 염소산 칼륨이죠. 요 놈이 고온에서 완전히 열분해가 되면 요건 KCl, 염화 칼륨하고 산소가 발생이 되죠. 자, K 하나 서로 갖고 Cl 갖고 산소가 3개니까 여기 2분의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2몰의 KClO3, 2몰의 KCl, 이게 3몰의 O2가 되는 거죠. 자, 고온에서 완전히 열분해할 때 화학 반응식을 쓰고, 이때 발생하는 요 산소의 무게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게. 그게 쉽죠? 자, 염화 칼륨의 요 분자량은요, K가 이 원자량 값을 주었는데,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39죠? Cl은 35.5인데, 여기는 그대로 35.5. 산소 16이 3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분자량이 122.5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22.5g이 완전히 열분해 하려면 산소가 3 곱하기 여기 16이 2개인 거죠. g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열분해 하는 것이 1kg, 1000g이죠. 요놈이 열분해 할 때는 얼마가 필요하냐? 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이렇게. 곱한 건 서로 같죠. 그래서 2 곱하기 122.5, X는 1000 곱하기 3 곱하기 16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X값 계산하면 391.8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무게로 계산을 하면 온도하고 압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